고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으려면 반드시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을 갖지 않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31번째 시간인데 자본이 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자본은 돈이라든가 유형자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형자본이에요. 무형자본.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도덕이나 윤리 덕목에다 뒤에 자본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게 자본이 돼요. 예를 들면 정직성, 도덕성, 질서, 신뢰. 그런 말 좋죠. 그 다음에 약속 지키기, 그 다음에 매력. 그러면 정직, 여기에다가 자본이라는 말을 붙이면 정직 자본이 돼요. 도덕, 여기다 자본이라는 말을 붙이면 도덕 자본이 된다고요. 시중에 도덕 자본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매력, 여기다가 자본이라는 말을 붙이면 매력 자본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승진 속도라든가 하는 걸 전부 연구하는 걸 보면 매력 있는 사람이 승진 속도가 훨씬 빨라. 그럼 뭐예요? 매력이라는 게 자본이다. 자본이다.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매력이라는 게 얼굴에 외모에 잘생기고 잘생기지 않고 하고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은 인사 잘한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 초등학교건 무학이건 간에 여기서 직급이 높다는 것은 다단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다.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도권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나보다 먼저 깨닫고 아는 사람을 공자는 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인이야. 그러니까 현인이라는 게, 현자라는 게 무슨 학력이 굉장히 높고 지식의 축적량이 높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사람, 그 현인에게 배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멘토, 바로 스폰서가 멘토입니다. 멘토가 없이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멘토는 단지 스승만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승도 되고 친구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부모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스폰서예요. 스폰서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파트너는 그 스폰서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멘토십이 확립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게 재심합력입니다. 이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한 2만 5천 명의 성공자와 실패자들을 갖다가 인터뷰하면 결과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 같은 사람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면서 협력하는 그룹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 혼자는 도저히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것을 이런 말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폰서와 파트너로 구성된 이 라인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에요.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누가 혼자 잘난 체 해가지고는 그것이 깨져버려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S가 성공입니다. 여기서는 success라고 하고 G, C, L, P, S, A, P, T, F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공하시려면 성공은 이런 함수에, 이게 지금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success,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G는 goal,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자신감이에요. self confidence,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에 L은 학습이에요. 배워야 돼요.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안 배우고, 여기서 무슨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누려 터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액션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PT는 끈기, persistence입니다. 중간에 하다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F는 행운입니다. fortune, 운이 있어야 돼요. 운이.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운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있는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뿐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꼭 넘어지는 행동은 같은데 어떤 놈은 코가 깨지고 어떤 놈은 이뿐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 요게 안 갖춰지면요, 아무리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전부 무형자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요 무형자본이 없으면 딱 말아먹기 좋아. 오늘 목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이 의사결정 이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의사결정 이론에서만 현재까지 노벨 경제학상이 8개가 나왔어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행동이 달라져. 내가 오늘 원데이 세미나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 안 가야 되겠다 하는 건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항상 먼저 나오는 게 목표예요. 목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목표는 개인이나 조직이 행동을 통하여 이루려는 최후 결과, 다시 말하면 어떤 바람직한 상태, desired state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내가 뭘 달성하려고 하느냐,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desired state. 자, 목표는 그러니까 활동 후 지침이 되며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지금 요 산을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면은 여기를 올라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아야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가. 힘들어 못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동 자체가 흐리멍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목표는 일의 성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가장 지금 목표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요 포도주 짠 얘기예요. 어느 도시국가에 불평 많은 청년이 있었어. 청년이 왕을 찾아가 가지고, 임금님이라면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걸 나에게, 임금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랬어요. 가르쳐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를 돌고 오라. 그 대신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당장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스 하고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도시를 한 바퀴 쑥 돌아서 진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임금 앞에 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어.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술집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너를 유인하는 아가씨를 봤느냐? 못 봤습니다. 너는 뭘 봤느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요거 흘릴까 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말합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건 그게 네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해라. 온갖 잡소리 다 들리면 너는 그 일에 몰입, 커미트먼트, 몰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되면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청년은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 목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게 이 청년의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중간 목표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도시를 돌아오는 것. 그러면 이 청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포도잔을 들고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튼 이 사업을 해서 내가 5천댁이 되겠다, 이 소원이 강렬하면 속 터지는 일도 참을 수 있다. 자, 목표는 마치 화살의 관역과 같습니다. 이 관역이 없으면 화살을 어디다 쏠 거예요? 그리고 항구, 배가 가는 항구와 같다. 항구라는 목표가 없는데 배가 태평양에서 어디로 갈 거냐고요.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달리기에서 피니시 라인이고 산의 산정과 같은 게 목표예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자들은, 우리 인생의 현자들은 모두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만큼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네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가장 먼저 뭐 하라? 뚜렷하고 확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둘째,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아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바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내가 5천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는가? 자기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셋째,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 나가라. 내가 가진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비물질적인 것, 무형적인 것들이 다 있어. 이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쏟아 부으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 최고 거장이죠.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그걸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200만 원에 잡아놓으면 그거 달성해도 별거 아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걸 스트레치 목표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치, 도전적인 목표라고 그래. 이건 G2를 다시 살려냈던 잭 웰치가 한 얘기입니다. 잭 웰치라는 회장이 스트레치 목표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스트레치 목표는 뭐냐면은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일의 성과를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스트레치 목표는 그보다 30%를 높게 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높게 잡아라. 높게 잡아라. 내가 예를 들면 1년 안에 수당 500만 원을 달성하겠다. 난 달성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500만 원으로 잡지 말고 800만 원으로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치 목표예요. 바로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꿈을 크게 잡으라.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 향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몇 번 오신 분들도 목표를 크게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보십시오. 어떤 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칼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비평가 또 문인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라. 커미트입니다. 아까 이 포도잔 들고 도시를 돈 그 청년처럼 흘리면 죽는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에테미 사업도 그게 있겠죠. 최종 목표는 예를 들면 로얄 마스터가 되는 것, 그렇게 되겠죠. 중간 목표는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는 장기 목표, 롱텀
또 우리 5년 이상, 5년 후에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런데 5년은 너무 기니까 요 목표만 있으면 맥이 빠져서 못해. 그래서 중기 목표는 3년 플러스 3년 정도 됐을 때 나는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또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이건 1년 그 후 1년, 나는 1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소득은 300 플러스가 되겠다. 이게 단기 목표예요. 그런데 단기 목표도 너무 길어, 1년이니까. 그래서 monthly, 월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일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처지, 다시 말하면 건강 상태라든가 나이라든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는 가족 관계라든가 등등을 해서 나는 하루에 적어도 고객을 5명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나는 10명을 만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자기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목표는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목표는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태평양에 뜬 배가 어디로 갈지 항구를 정해놓지 않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